시공 경마방송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8일 서울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부경경마가 휴장입니다. 따라서 이제 서울과 제주가 시행이 되고요. 자, 1호 경마는 순수 서울 경마만 해가지고 모두 15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참고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 경마가 휴장이기 때문에 금요 경마는 부경, 토요 경마는 서울 부경, 1호 경마는 서울 경마만 역시 시행이 됩니다. 자, 이번 주의 특징은 제가 토요 경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수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물론 이제 경마라는 게 경주마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비중이 상당히 크고요. 일단은 뭐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경주마의 능력은 뺄 수는 없겠지만 그에 따른 기승기수의 역량과 승부의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번 주에 기승기수가 너무 많이 빠집니다. 뭐 먼노 기수라든가 박우론 기수, 박태종 기수, 신영철 기수, 여기 뭐 임기원 기수. 그러니까는 주로 좀 믿음을 가져볼 수 있는 기수들이 대거 빠지기 때문에 각 마방의 승부지를 읽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경주마의 호흡도 정말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일단은 예상을 잡음에 있어서 오두막원을 정말 정교하게 뽑음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상당 부분 많이 고려를 했고 또한 이제 현장의 변수도 고려를 할 텐데 또 한 가지 이번 주에 또 신인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33조 마방에 한 2마리 2위의 마피를 기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 부분 또한 해당 기수가 전반에 타는 거를 딱 보고 얼마나 이렇게 적응력을 보여줄지 아무래도 좀 떨리죠. 이게 뭐 그동안 연습도 하고 예행 연습, 뭐 훈련도 하고 많이 했겠지만 실전하고 틀립니다. 일단은 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될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의 승부 경주를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7번의 승부처가 있고요. 이 중에서는 A급 승부가 3번의 경주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승부 경주 1경주, 3경주, 5경주, 8경주 A급, 12경주 A급, 14경주, 15경주가 A급입니다. 1, 3, 5, 8, 12, 14, 15개, 15경주 마지막 A급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레이서이고요. 1경주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구력 부족의 선행용 마필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이 마필들이 거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고요. 주요 마필들은 이제 1번 거센 돌풍을 비롯해가지고 7번 파이널 에이스, 여기 11번 더블 테이크, 12번 데스크탑. 자, 이런 마필드 같은 경우가 그동안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 앞선 전개를 펼치지만은 뒷심에서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바 있고요. 암만 서울경마 주로가 노후가 되고 스피디형 마필, 빠른 마필이 유리한 건 맞지만 이번 경주의 편성만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이제 4번 마필도 마찬가지고요. 편성만 놓고 봤을 때는 선행용 마필이 불안하다. 그러면 결국에는 추임마가 정말 유리한 여건이고 자,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걸음의 변화를 보이고는 추입형 마필이 눈에 띕니다. 그 마필을 노리겠고요. 자, 1경주를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로 들어갑니다. 1경주 오늘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승부차입니다. 제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일단은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데 역시 조금은 압축할 필요가 있겠고 저는 뭐 이번 경주는 한방 주력 쪽에 힘을 실어 드립니다. 크게 이변은 없어 보이고요. 자, 먼저 말해 외곽의 12호 원더풀 K입니다. 비록 뭐 최근에 입상의 경우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경주 내용은 많이 좋아진 모습이고 일단은 요마필이 직전 경주에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뒷심이 여러 개 남았습니다.
또한 중요한 거 뭐냐면 이번 경주의 편성이 절대 강하지 않고요. 게다가 그동안에 기승을 했었던 장추열 기수의 재기승이라면 일단은 믿을 수 있겠죠. 12번 원더풀 K. 당일날 체중이 불면 좋습니다. 한 10kg, 12kg까지 불어도 좋고 아니면 현 체중을 유지해도 좋습니다. 왜냐면 직전에 438의 체중으로서도 나름대로 잘 뛰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체중이 좀 더 많이 빠지면은 좀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체중 체크 그 부분만 되면은 일단은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손색이 없고요. 5번 원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마필은 혈통도 좋은 마필입니다. 괜히 9천만 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이 아니라 자 1등급에서 뛰던 제왕의 별이라든가 그러니까 상위 등급에서 뛰었던 제왕의 별이라든가 그동안에 검증된 그런 마필들이 목의 형제 마필들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 원지를 지켜봤을 때는 예전에는 좀 결정력 부족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드디어 직전 경주의 9번째 경주 만에 준우승이었습니다. 일단은 마주 입장으로서는 또는 마필을 책임지고 있는 조교사 입장에서도 이 마필은 좀 다급합니다. 워낙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매번 승부할 수밖에 없겠고 공교롭게도 직전 경주의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아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직전에 첫 번째 호흡을 마쳤던 조한별 기수의 호흡 자체도 정말 좋았고요. 일단은 눈여겨볼 수 있는 마필은 5번 원지 이렇게 한 방입니다. 외곽의 12번 마필 여기에 5번 한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승식이 좀 다양하죠. 3복 승식도 있겠고 3상 승식도 있기 때문에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을 추천드려 본다면 저는 이 8번 큐피드 원더라는 마필을 주목을 합니다. 이 마필은 분명히 선행형 마필입니다. 초반에 스타트도 있고요. 공교롭게도 직전 경주는 좀 부진했던 모습이긴 했었는데 그 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여력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출발부터 이 마필이 선행의 의지를 보인다라면 분명히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독병마루 손색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빠른 마필이 선행을 나서기 마련인데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선행 경쟁을 펼쳤을 때는 아무래도 관록 있는 기수, 소위 말해서 이제 짬밥 있는 기수, 약간의 유리한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신인 기수 옆에 붙었을 때 고참이다, 최고참이다, 봐준다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무리하게 해가지고 몸싸움하고 비비고 또 낙마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따라서 웬만한 비슷한 그런 선행형 마필들 간의 경쟁에서는 오히려 김기배 기수가 거의 최고참이기 때문에 김기배 기수의 기승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유리합니다. 8번 큐피드 원더를 최근에 뒷심이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또는 기존의 순발력도 좋았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8번 마필. 또 한 뒤에 아쉬운 마필이 2위의 마필이 있는데 3번 킹크러쉬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좀 최악의 전개였었죠. 게이트 2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붙지를 못하면서 계속 외곽 무리한 전개 결국에는 거리 손실하면서 아쉽게도 후미권에 붙였는데 직전 경주에는 편성도 강했습니다. 게다가 또 데뷔전을 불량주로의 거리의 부담 외곽 빙빙 돌고 최악의 전개였다면 자 이번 경주는 김용곤 기수의 또 한 번의 재기승 현재 웬만한 능력 기수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김용곤 기수의 기승은 분명히 플러스 알파를 줘야 되고요. 또한 킹크러쉬의 기본의 능력도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만큼은 일단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네요. 3번 마필. 4번 마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난 4월달에 준우승을 했었죠. 선행 나서서 버텼습니다. 그럼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왜 이렇게 부진했느냐? 역시 아무래도 이제 김하영 기수가 여성 기수라서가 아니라 신인 기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곽 게이트가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외곽 게이트라는 거는 빨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빠르면은 앞에 나가서 붙여가지고 자리를 잡던가, 아니면 이거는 좀 어렵다 싶으면은 아예 참았다가 한 발을 쓰거나 뭐 이런 전개를 펼쳐야 되는데, 게다가 또 이 마필은 선행형 마필이죠.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13번, 12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물론 경주 여건도 안 좋았고요. 상대도 좀 셌던 레이스.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게이트 상승의 안장 교체는 분명히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네요. 4번 마필. 정리한다면 일단은 뭐 12번, 5번의 동반 입상은 저는 유력하게 보고요. 여기에 복병이 3두의 마필인데 8번과 4번의 선행 버티기 승부 가능합니다. 여기 3번 마필까지 3위권 도전에 나설 수 있는 경주로 정해야 됩니다. 이제 이 경주는 12번과 5번을 일단 믿을 수 있는 경주로 판단이 되고요. 3위권에서는 8번, 4번, 3번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서 되고요. 자,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두 번째 승부처인데,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일단 한방 주력으로 들어갑니다. 한 마리는 그 능력의 믿음이 있겠고, 또 한 두의 마필도 능력의 믿음 플러스 해가지고 기승기수의 승부의지가 너무너무 강합니다. 뭐 이거는 뭐 저로서는 100% 승부로 볼 수가 있고요. 그야말로 한방 주력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현장의 분위기를 좀 봐야 되지만 절대 인기순위 1위와 2위 마필이 아닙니다. 절대 인기순위 1위와 3위 마필 아니고요. 인기순위 1위 마필에 붙여먹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노림수의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일단은 노리겠고, 여기 이제 제가 최근에 계속 추천을 들었던 마필이 있었고,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본의 아니게 좀 실망감을 안겨줬던 마필도 있는데, 저는 아직도 이 마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기대감을 아직까지는 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게 해당 마방 같은 경우가 들어왔을 때는 또 고배당을 내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주목을 합니다. 어차피 배당이 좋은 마필, 남들 다 안 볼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에 계속 추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말의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승부로 들어가는데 한방 주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복병 마필 한두만 안고 가면 됩니다.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환수가 좋기 때문에 안고 가겠습니다. 따라 3경주는 임팩트 있게 들어가긴 합니다만, 여기 이제 복병 마필까지 안고 간다면 저로서는 충분히 적중할 수 있는 경주로 판단이 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3경주를 오늘 준비된 전반부의 두 번째 승부 경주와 함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서 되고요. 자, 그야말로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네요. 또 뭐 3대의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3파전으로 압축이 됩니다. 먼저 말하는 네진 1번 원더풀 오렌지입니다. 뒷신발이 상당히 강점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변화를 서서히 보인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27일 같은 경우에는 여력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준우승했던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걸음의 여력이 좋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주요 기수들이 빠지는 가운데 그동안에 호흡을 맞췄던 다비드 기수의 재기승이라든가, 또한 다비드 기수의 그런 기승수를 감안해 본다면, 자, 1번 마필의 믿음은 충분히 높게 가져볼 수 있는 레이스로 손색이 없고요. 6번 미스 스피드, 7번 보리보리, 이 뒤의 마필도 뒷심이 상당히 많이 좋아진 그런 모습이네요. 특히 뭐 6번 미스 스피드는 완벽하게 변화를 보였고, 7번 보리보리 같은 경우에도 예전 대비 결정이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게, 이미 뭐 전조현상은 있었죠. 지난 5월 달에 이미 그 전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보리보리는 데뷔할 당시만 해도 거의 뭐 추입형 마필 그 정도로 기대치가 있었지만, 지난 4월 달에 선행을 딱 나섰습니다. 앞선에 붙었고요. 성적은
미입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변하고 그 다음에 5월 22일 경주에서는 여력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딱 준우승을 기록을 했던 그런 최근에 변화를 보였던 그야말로 좌상향으로 딱 올라갔던 그런 모습. 자, 7번 보리보리 같은 경우에도 마치는 크지는 않지만 1300은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근성과 뒷심과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인정할 수 있고요. 자, 이외의 마필들이 이제 3번 제이 이글과 8번 플라이 풀문이 조금은 변화를 보였는데 뭐 아주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3대의 마필 1번 원더풀 오렌지 6번 미스 스피드 7번 보리보리 이렇게 3대의 마필을 강하게 믿겠고요. 이 중에서도 1번 원더풀 오렌지가 믿고 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축입니다.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서 되고요. 정말 이번 경주는 너무너무 약한 편성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세 번째 승부처인데 그에 따른 노림수는 상당히 강합니다. 이 마필만 딱 말씀을 드립니다. 인기순위 1위 마필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가 가시겠죠? 그 마필을 믿느냐? 그 마필조차도 믿음이 떨어지면 이거는 정말로 기회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편성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필을 공개를 한다면 바로 외곽에 있는 11번 터치 마이 아델입니다. 직전에 3전째 만에 첫 번째 우승이고요. 3전째다 2세 마필? 3세 마필? 4세 마필? 아닙니다. 5세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마필과 비교해봤을 때는 전적은 적지만 완성도는 상당히 높은 그런 마필로 평가가 되고요. 단 물론 직전에 터치 마이 아델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거는 뭐 종반에는 뭐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탄력감이었기 때문에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경마가 기록 싸움이다? 아니죠. 순위 경쟁입니다. 단 기록은 경주마의 능력을 평가하면서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부러 경주마의 능력을 저평가를 받기 위해서 기록을 늦게 낼 필요는 없겠죠. 그냥 주어진 역량 최선을 다해서 나온 기록이 그 기록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순위 경쟁이랍니다만 기록을 절대 무시 못하는데 자, 이 터치 마이 아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우승을 했지만은 다습주로에 1분 16초 4에 따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편성 강도가 중요한 게 제가 여기서는 이제 C로 등급을 매겼죠. 여기 뭐 B등급도 있고 D등급도 있고 C등급도 있고 C뿔도 있고 B뿔도 있는데 A, B, B뿔, C뿔, C, D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편성 강도가 D가 제일 낮은 편성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터치 마이 아델이 직전에 뛰었던 편성은 가장 약했던 편성이었고요. 거기서 잘 뛰었죠. 기록이 다습주로에 1분 16초 4에 따른 기록인데 자, 그러면 이 기록을 한번 볼까요? 한번? 얼핏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1번 후인엄이 직전에 다습주로에 편성 강도는 10분이었습니다. 기록은 1분 16초 4에 따른 기록이었죠. 터치마이 아델과 동일한 기록입니다. 주로도 둘 다 젖어있는 주로였고요. 여기 또 어떤 마필이 있습니까? 7번 특급여왕도 1300을 1분 22초대 리얼 코코드도 1300을 1분 21초대 뛰었고 9번 썬도소니아가 또 비교가 되네요. 이 마필은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강했습니다. B 편성이었죠. 여기에 건조한 주로 그러니까는 다습주로보다는 기록이 좀 늦을 수밖에 없는 건조한 주로에서 기록이 1분 16초 6에 따른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터치 마이 아델의 기록보다는 훨씬 더 빠른 기록이고요. 또 볼까요? 10번 영웅대만은 지난 5월 2일 포화주로에서 1분 14초대를 뛰었습니다. 동일한 1200m 거리였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11번이 터치마이 아들이 강력하게 인기를 모으겠지만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변화로 왔습니다. 직전의 걸음은 시원하고 압도했습니다. 단 약한 상대와의 경쟁에서 나왔던 기록이고 나왔던 순위고 주로를 감안해 봤을 때 기록이 빠른 기록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이마필이 압도적으로 팔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마필조차도 능력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제 5경주를 이런 편성이라면은 저는 뭐 과감하게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찬스로 보여지네요. 오늘 준비된 서울경마의 세 번째 승부처는 제 5경주에 준비되었습니다. 5경주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주죠.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자, 이번 경주는 뭐 능력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2뒤의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먼저 말하는 내진 1번 유쾌한 날들 직전에 데뷔전에서 발군의 기량으로 선행을 받으면서 1분 00초 3에 따른 기록으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뭐 직전 경주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뭐 안장 교체가 눈에 띄고요. 안장 교체 이루어졌고 직전 대비 거리가 좀 늘어났고요. 게다가 직전 대비 승급전이다 보니까는 편성이 강해졌습니다. 워낙 직전에 유쾌한 날들이 잘 뛰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승급전이 많은 마필들은 감량을 받기 마련인데 직전과 동일한 부담 중량이다. 어찌됐든 간에 유쾌한 날들은 거리 들고 승급전에 부담이 높다. 여건 자체는 좋지만 않습니다. 이 마필의 능력을 제가 저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비교할 수 있는 마필이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33조 마방에 이제 김태희 기수라고 마사이 사이트에서는 이제 20살로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인 여자 기수인데 자 7번 블랙실버는 그동안에 약간의 기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5등급에서는 강자급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 마필이죠. 왜냐면 지난해 11월 달에 상당히 호기록으로 1200을 1분 13초 9의 기록으로 우승을 하면서 승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승급전에서 1월 달에 1200을 1분 15초 9에 뛰면서 3등을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경주죠. 여기 전적표 나와 있는데 2월 달에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부진했다가 직전에 또 한 번 이제 배당을 내면서 준우승을 했는데 원래 능력 마필입니다. 호전이 됐을 뿐이지 능력 마필로 평가되고요. 직전에 준우승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걸음의 여력이라든가 탄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관건은 뭐냐면 능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감량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52의 부담량이 집어져 나왔고요. 김태희 기수는 첫 기승입니다. 생애 실전에 첫 투입되는 신인 기수, 게다가 여자 기수. 여기서 조금은 고민이 됩니다. 일단은 능력은 가장 앞서 있는데 그 부족한 기술술, 부족한 경험을 과연 감량으로 맞출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블랙실버가 만약에 스타트가 정말 느리면 자리 잡기, 취입 타이밍 이게 상당히 정말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스타트가 좋은 마필들은 그냥 자리만 잡고 곱게만 가면 알아서 뜁니다. 저는 물론 지켜볼 이유는 있습니다. 만약에 기승기수가 불안한 건 맞죠. 그럼 이번 경주는 절대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7번 마필 아예 배제를 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고요. 저는 일단은 이 자리에서는 7번 마필을 믿고 갈 수 있는 여지로 봅니다. 왜냐하면 7번은 신인 교수가 기승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검증된 능력에 상대적으로 등짐이 너무너무 가벼워졌고요. 게다가 이 마필이 스타트도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인 기수가 말몰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저에 따른 판단이고 정말 칩시가 안 돼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1번 유쾌한 날들 같은 경우가 승급전에 부담이 늘었고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이런 여건이라면 저는 뭐 7번 마필을 좀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고요. 또한 상대적으로 이제 3번 셋업 페이스는 전형적인 초입 성향의 마필한 점 놓고 본다면 역시 7번 마필의 믿음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그냥 뭐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게 또 금전적으로 또 걸리기 때문에 신인기수 정말 좀 불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한 경주 쉬어도 상관없습니다. 단 하신다라면은 7번은 절대 빼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6경주는 2회 마필들 중에서는 이제 지구력 부족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8번 골든 찬스, 10번 그린 폭주 정도가 가능권인데 이 부분 또한 7번한테 유리합니다. 왜냐? 1번이 빠릅니다만 데뷔전 때는 정말 최상의 5주로의 1000m 단거리에 단독선행에 정말 최적의 여건이었는데 이번에는 외곽에 8번, 10번이 만만치 않게 빠르고요. 11번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7번도 선행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1번 맞비리 여건은 좀 불리해졌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전개 예측까지 본다면 저는 이 7번 블랙실버 김태희 기수가 첫 기승을 합니다만 저는 서인석 조교사를 나름대로 항상 말씀드리면 좀 능력자 잘 알고 있다고 보는데 서인석 조교사가 기회를 준 것으로 보여지네요. 능력 있는 마피를 기승을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데뷔전의 성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일례로 문세영 기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적이 괜찮았고요. 최보명 기수가 제가 알기로는 데뷔한 다음에 100번을 뛰었는데 기술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입상을 못했던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거는 마방에 좀 배려가 눈에 띄고 그만큼 능력 있는 마필에 기승을 시켜줬고 그에 따른 믿음에 또 보답을 해줘야 되겠죠.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만큼 이제 7번 마필은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안고 한다면 1번 유쾌한 날들, 3번 셋업 베이스, 8번 골든 찬스, 10번 그린 폭주 등이 가능권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선이 있고요. 이번 경주도 혼전이 좀 예상이 되네요. 일단은 뭐 기승기수의 그런 변동도 좀 있겠고 먼저 살펴본다면 자 국산마 5등급에서는 12번 로열고스트가 이미 검증된 능력을 보여준 바 있죠. 지난 4월 달에도 준우승을 했었고 직전 경주도 약간의 늦춤이 있습니다만 기록도 좋았었고 여력도 남았었고 상당히 좋았던 걸음이었습니다. 일단은 로열고스트는 스타트도 되고요. 또한 참고 왔다가 한 발을 쓰는 것도 되기 때문에 뭐 외곽 게이트가 뭐 크게 그렇게 불리할 일은 없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2번 마필이 현재 하만식 기수가 기술하고 있죠. 하만식 기수는 공교롭게도 최근에 5번 넌투골의 2번의 준우승의 성적을 낸 바 있습니다. 마방에서 좋은 호흡을 보였고 상금을 벌어줬던 기수인데 하만식 기수를 기승시키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만식 기수의 선택은 외곽의 12번 로열고스트다. 자 물론 이제 5번 마필의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술이 밀리는 기수가 절대 아닙니다. 5번 마필이 포기를 했다가 아니라 5번 마필보다는 12번 마필의 능력이 훨씬 세고 또한 하만식 기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승부지도 분명히 플러스 알파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 상대적으로 기승기수와의 호흡도 중요하기 때문에 첫 기승하는 넌투골의 빅투아르의 기수는 그다지 뭐 크게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1번 아로마입니다. 정말 한동안 계속 부진했다가 이만큼도 이렇게 뛸 말은 아닌데 역시 뭐 직전 경주에 변화를 보여줬네요. 마반에서 일단 뭐 마필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1번 아로마에 따른 최근의 경주력은 분명히 좋습니다. 직전 경주에도 여러 개 나왔던 모습이었었고 또 이 정도는 뛸 말입니다. 충분히 이 정도는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고요. 여기 이제 은근히 복병 마필들이 많습니다. 바로 8번 라오진은 지난 6월 27일 같은 경우에 이번 경주에 강력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 12번 마필과 대결을 펼치면서 거의 한 1마신차? 한 1과 반마신차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경주 내용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직전경주에도 포화주르긴 했습니다만 1분 28초 대 당시에는 국산마 5등급의 강편성 잘 뛰었습니다. 저로서는 충분히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맛빌이고, 여기 이제 9번 일양달과도 최근에 잘 뛰고 있고요. 11번 리드보컬 마찬가지로 가는 거입니다. 이번 경주의 핵심은 5번, 12번이냐인데, 그러니까는 둘 중에 축을 세워둔다는 게 아니라 하만식 기수가 기승했던 두 마리 중에 저는 12번 마필을 강력하게 보고요. 여기 상대 마필은 1번으로 봅니다.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은 8번, 9번, 11번, 5번은 과감하게 배제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5번 마필이 최근에 주로를 감안했을 때 기록이 빨랐던 기록은 아니었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7경주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정리해 본다면 12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번, 8번, 9번, 11번입니다. 12를 축으로 해서 1번, 8번, 9번, 11번으로 압축이 될 수 있는 제7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서 되고요. 자, 이번 경주 제가 오늘 준비된 네 번째 승부처이자, 일단은 현재로서 이제부터는 승부가 정말 징검인데, 자, 8경주를 기점으로 이제 A급으로 들어갑니다. A급 승부경주. 이번에 8경주는 국산마 5등급에서는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능력만 적절이고요. 저는 이번 경주에 뭐 다른 마필들도 다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노리는 마필이 딱 한두가 있습니다. 혈통 좋은 마필. 그동안에 왜 못 뛸까를 계속 되뇌이고 연구하고 복귀하고 했던 마필인데 드디어 그 진가가 나와줬고요. 정말 직전 경주에는 뭐 진로도 막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이 너무너무 좋았던 모습. 일반적으로 여러분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명문혈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는 시순말이 좋은 마필이고 시한말이 좋은 마필 붙이면은 좋은 마필 나온다? 이건 아닙니다. 이게 배합이 정말 중요하고 계열이 중요한 건데, 매니피, 그러니까 예전에 매니피 같은 경우, 뭐 최근에 컬러즈 플라이라든가, 뭐 카우보이 카리안, 노카드테, 뭐 디바인 파크, 테이크 이 차지인디, 뭐 이런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의 교배를 어마무시하게 하죠. 한 100두 이상을 교배를 합니다.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소위 뭐 매니피 자마 그러는데, 물론 성적이 좋긴 합니다만 매니피 자마가 그러면 1년에 100몇 마리가 나오는데 다 명문혈통이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모계 쪽입니다. 그러니까 모계 쪽을 좀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어차피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시순말들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배합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모계 쪽에서 과연 형제 마필 중에 어떤 마필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동일한 엄마에서 나온 마필들 중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모계 형제마라고 하죠. 또한 모마 중에 그 모마에 또 모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대모, 2대모, 3대모, 4대모를 하는데, 이 마필들 중에 그동안에 외국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던 마필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혈통이 그나마 좋구나, 기대를 해볼 수 있구나, 이런 표현을 쓰는데, 모계 형제마 중에 잘 뛰었던 마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상 경주 하나는 먹어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3간대회라든가 그랑프리라든가 뭐 부산 광역시대회라든가 뭐 이런 대회를 먹어야지만이 정말 좋은 마필이 나왔다.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제가 노리는 마필이 혈통이 좋습니다. 형제마 중에 상당히 잘 뛰었던 마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기대를 했었고, 왜 이렇게 못 뛸까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걸음이 나와주고 있네요. 저는 이번 경주가 편성이 어찌됐던 간에 이 마필이 변화갔다 오는 순간 이거는 무조건 연투다, 그냥 놓고 때리면 된다 라는 확고한 자신감이 있겠고, 그만큼 직전의 내용이 좋았었고 기록도 빨랐습니다. 놓고 때리겠습니다. 플러스 알파 기승기수 너무너무 믿음이 가고요. 자, 이번에 8경주 오늘 준비된 네 번째 승부처이자 A급 강승부로 여러분들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를 하겠습니다. 기꺼이 여러분들 저희에 따른 초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8경주 A급 승부처입니다.
국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가 되어 있고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보여지네요. 특히 뭐 1번 흑룡가무라든가 2번 어디가나 여기에 12번 마칼로 파워까지 3두의 마필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걸리는 마필이 이제 6번 황금 파워인데 물론 이제 황금 파워가 직전에 기록도 좋았었고 강편성의 성적도 좋았고 걸음의 이력도 월등히 남았습니다. 무조건 주목할 마필인데 이게 중요한 게 그동안 이 마필은 먼노 기수, 김용공 기수, 문세영 기수, 박은웅 기수 정말 국내 최고의 기수들을 다 기승을 시켰었고요. 그러나 이제 이번 경주의 선택은 황순도 기수의 기승이다. 이 황순도 기수를 저평가하는 게 아니라 황순도 기수가 그동안에 21조 소속의 마필에 기승했을 때 딱 19번을 기승했습니다. 성적은 단 한 번의 우승과 준우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6번 마필은 약간의 좀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 라는 점에서 1번 흑룡가무도 직전에 1분 28초 때 정상적인 줄의 기록이 좋았고요. 2번 어디가나도 1분 27초 5 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죠. 12번 마칼로 파워도 직전에 뒤늦게 추입이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6번이 불안하다면 1번, 2번, 12번으로 압축될 수 있는 경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외의 마필들은 저로서는 7번 청산가세 7번 청산가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황금파워 이 정도로 압축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축을 세워둬야 되는데 직전 경주 이 7번 청산가세가 김하영 기수가 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타줬고요. 물론 이제 등짐은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최근의 컨디션과 기본적인 능력과 전개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7번 청산가세를 강하게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3두의 마필 1번, 2번, 12번 안고 할 수 있겠고 7번은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번, 2번, 12번을 노리했고요. 차선책으로 이제 6번 마필 황금 파워를 안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구경주 7번 축에 2번, 1번, 12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가 되고요. 자, 역시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네요. 외곽의 3두의 마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저는 말이 10번 신의 아들 최근의 경주력은 정말 발군입니다. 저는 이게 높게 사는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3연승의 과정도 정말 좋았고요. 그러니까는 간신히 이겼던 게 아니라 여유있게 이겼었고 저는 이 직전 경주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 직전 경주가 이게 5등급 승급전이었습니다. 편성은 센 편성이었고요. 중요한 거는 부담 중량이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55를 짊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승을 했습니다. 양호한 주류에서 1분 20초 2 했다는 기록이라면 상당히 호기록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은 4등급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드디어 승급전에 따른 감량을 또 받고 나왔죠. 3kg의 감량. 게다가 최근에 조로 보이고 있는 송재철 기수의 재기승 정말 좋습니다. 일단은 10번 마필을 믿고 할 수 있는 레이스로 손색이 없고요. 7번 AP 파텍은 좀 편승의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마필은 4월달, 5월달 2번, 직전에 7월달 경주까지 5등급에서도 너무너무 강한 상대와의 경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도 했었고 직전에도 큰 격차 없이 4등 잘 타줬습니다. 충분히 능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 9번 나온비트도 승급전이기 때문에 감량을 받고 나왔는데 좋네요. 최면명 기수에 따른 호흡 자체는 정말 좋고요. 여기 이제 11번 열린문인데 또 기승을 합니다. 33조 마방의 두 번째죠. 김태희 기수가 두 번째 기승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반부에 여러분께 설명을 들었던 마필이 있죠.
6경주에 7번 블랙실버. 이때가 이제 김태희 기수가 첫 기승하는 그런 맞빌인데 이때 기승수를 한번 보고 기승수라기보다는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쫄지 않고 정말 당차게 탄다 라고만 한다면 열린 문도 충분히 종반의 기회는 있습니다. 등짐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을 하고 11번 맞빌은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김태희 교수가 앞선의 블랙실버 인기 맞빌에 기승해서 정말 입상이라든가 선전을 한다면 자신감 팽배하고 더욱더 11번 맞빌을 주목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블랙실버가 기대보다는 조금은 성적이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외곽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11번 맞빌은 좀 물음표를 남겨둘 수 있는 그런 레이스로 보여지고요. 자, 유의 맞빌들은 이제 3번 챌린지 삭스 여기에 뭐 이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3번 맞빌은 최근에 능력은 좋지만 또한 장추혁 기수 정말 잘 타죠. 단 상생이 안 좋습니다. 장추혁 기수가 42조 마방의 마필에 기승했을 때 22번을 타서 단 한 번도 우승과 준우승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평생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장추혁 기수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상생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그동안의 확률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이번 경기에 장추혁 기수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승과 준우승을 한다. 그러면 장추혁 기수와 42조 마방의 연대율은 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100번 타면은 5번을 못 들어오는 그런 수치가 나오죠.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저로서는 조금은 걸리고요. 그래서 현재 10경주는 일단은 10번, 7번을 그중에서 일단은 10번 신의 아들을 믿고 할 수 있는 레이스로 손색이었고요. 여기 7번 AP 파트 11번 맞비는 물음표 좀 있죠. 김태희 기수 앞선의 경주를 두고 분석할 필요가 있겠고 여기 이제 9번 라운비트 또 능력이 있는 3번 챌린지 삭스까지가 일단은 가는 거입니다. 11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몇 가지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외산마 4등급의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막 신마들이 데뷔를 하죠. 2세 마필들이 이제 막 데뷔하는 시기인데 이런 시점에서 현재까지 4등급에 남아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그야말로 강자는 없습니다. 고만고만하죠. 그래서 최근의 성적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미 뭐 능력이 있었다면 승급을 했겠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4세, 5세 마필이 돼도 남아있는 건데 다 고만고만한 마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최근의 성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먼저 직전에 잘 뛰었던 1번과 10번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뒤에 마필 다 안 봅니다. 왜냐? 직전에 4등급에서 잘 뛰었는데 안 본다? 그도 그럴 것이 직전에 편성이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그 약했던 편성에 기록이 늦습니다. 제가 앞선에 3경주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5경주인가요? 터치마이 아들 직전에 성적은 좋았는데 약편성의 기록이 늦었다. 그래서 불안하다. 같은 맥락입니다. 1번과 10번은 저는 배제를 합니다. 직전에 주로라면 분명히 15초 대 이내는 또는 15초 대는 끊어줬어야 되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상대도 약했고 주로도 젖어있고 게다가 선행 나섰고 1위의 마표는 지우겠고요. 7번 몬스터K가 최근에 기록도 정말 좋고 내용도 상당히 좋네요. 이현종 기수가 이제 불명예스럽게 이제 조금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일단 뭐 장추혁 기수 안장교체 나쁘진 않고요. 직전에 1200 양호한 주로의 1분 13초 플랫 기록 정말 좋았죠. 게다가 힘이 차고는 3세 맞빌 더욱더 좋습니다. 7번 맞빌 볼 수 있고요. 자, 못지않게 말이 5번 문학파이어. 저는 이 맞빌이 이제 5세가 되긴 했지만 5세 딱 1승 그러니까 12번을 뛰어서 직전에 첫 우승이었습니다. 단 저는 이 문학파이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정말 애증이라고 할까요? 일단은 아픈 손가락
제가 평가했던 능력보다는 성적이 그동안에 계속 안 나왔기 때문에 주목을 했었는데 역시 이제 최근에 두 번의 경기를 지켜보면은 정말 마필 자체가 많이 변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적응을 했다. 느지막이 적응하긴 했지만 최근의 경기력은 절대 무시할 수는 없고요. 게다가 우승의 호흡을 맞췄던 하정우 기수의 재기승 플러스 알파죠. 3번 파이널 칸지노. 이 마필도 저는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이 파이널 칸지노라든가 이 더투 서퍼 이 마필도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데 더투 서퍼는 제가 일단은 배제를 하고요. 파이널 칸지노도 6세 나이 남반구 마필의 6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북반구 5세로 보면 되는데 제가 이 마필은 데뷔할 당시에 정말 그 능력을 상당히 정말 세게 봤던 마필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안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6월 5일날 들어왔는데 준우승을 했죠. 편성이 약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직전에 또 준우승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이가 좀 들긴 했는데 이제야 이마필이 정용으로 보이는구나. 이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3번 파이널 칸지노. 다만 아주 세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부담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직전 대비해서 무려 3kg 늘었기 때문에 검증은 필요할 듯 보이고요. 이번 파인로드가 빅투아루가 안장을 썬붐에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공교롭게도 또 교체를 했던 그날 2월 5일날 빅투아루 기수는 썬붐에 기승했었고 그날에 파인로드가 우승했었죠. 시간이 지났지만 이번 경주 파인로드가 빅투아루 기수와 딱 갈아탔습니다. 2번 마피를 주목하겠고 4번 썬붐도 저는 이 마필 1억 원 글쎄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보지만 그래도 이 마필도 능력은 분명히 좋습니다. 4등급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인데 왠지 뭔가 조금씩 부족해 보이는 모습. 다만 이제 어차피 이번 경기 역시 5세, 6세 마필이 인기를 모은다라면은 4세 마필도 절대 무시할 수는 없고요. 썬붐이 1번 10번보다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일단은 저는 5번 문학파열을 강력하게 믿을 수 있겠고 여기에 7번 몬스터캐를 그냥 한방 킬러 강하게 들어갑니다.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2번 파인노드 4번 썬붐 3번 파이널 칸지노 순으로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3번 마필은 최근에 변화는 맞습니다. 제가 기존에 그 능력을 세게 봤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겠지만 부담력이 늘어난 점은 또 하나의 극복할 수 있는 과제 극복해야 되는 과제. 그래서 이 마필은 제가 5번째 정도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리해본다면 5번 문학파열을 기본에 추구로 해서 7번, 2번, 4번 여기 3번 마필 순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1번, 10번 배제를 합니다. 12경주입니다. 국산은 4등급 1200m. 자, 오늘 승부경주 8경주, 12경주, 15경주가 1급인데 정말 거의 메인 못지않게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는 승부전이고요. 편성 강합니다. 상당히 강하고요. 능력만 간의 접전 경주에 가장 센 마필을 찾는 거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오히려 더 쉽다. 오히려 더 정확성 있게 확률 높게 힘을 실어드리면서 들어갈 수 있는 승부처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편성은 만만치 않고요. 일단은 뭐 주요 마필을 설명으로 본다면은 3번 홍드림은 4등급에서는 검증된 전력으로 저로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3번 홍드림 장추혁의 소업 자체 정말 좋고요. 게이트 수수대로 봤을 때 역시 아무래도 6번 머니 챔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부담이 너무 높죠. 7번 모링힐 제 말이 100%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 모링힐을 분석을 했을 때 4월 4일 이전까지 이마필이 상대를 그냥 압도했습니다. 신마신차의 우승이면 다음 경주는 그냥 뭐 볼 거 없이 대가리죠. 축입니다. 단 제가 이마필이 4월 4일날 우승을 하고 나서 6월 5일 상당히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강편성의 거리 1400의 거리가 불안하다. 7번 모닝일이 혈통적으로 봤을 때 도시지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그냥 하나의
그냥 볼 수 있는 자료, 그러니까 이마필의 능력이라든가 적정거리는 얼마쯤 되겠다라는 그런 도시지 인덱스가 있는데 이 모닝일의 도시지 인덱스의 수치가 4점대가 넘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수치가 3점대를 기준으로 이하면은 중장거리도 좀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 3점대가 넘어가면은 중장거리는 조금은 아쉽고 단거리에서 좀 강점을 낼 수 있는 스프린터, 그러니까 마일러는 좀 그렇고 스프린터 좀 유리하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무려 이마표는 4.5는 넘어가죠. 6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넘어가는데 너무 수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마표에 대해서는 1200 좋습니다. 1300은 일단 믿을 수 있겠지만 1400은 분명히 불안하다 라고 제가 6월 5일날 평가를 내렸었고요. 선행 나섰죠. 못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경주에 1200 딱 가니까 편성은 또 못지않게 셌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우승을 했죠. 이번엔 1200입니다. 여러분들 평가가 되겠죠. 적정거리입니다. 10번 비사연은 직전 경주에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종반에 이마필이 진로가 딱 막혔습니다. 어떻게 막혔냐면 직선줄에서 딱 나오는 시점에서 상대 마필들이 샌드위치 마크가 딱 되면서 진로가 없었고요. 빼면서 나와서 내초로 추입을 했는데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일단은 10번 비사연은 변화가 왔고요. 11번 초토마도 공백 기회에 오랜만에 나오는데 이마필의 주행식 사teg으로 완벽하게 변했네요. 괜히 뭐 고가의 마필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개의 마필 4번 에이스 켄트가 제가 직전에도 이 마필은 추천을 드렸는데 인기순위 9위의 마필을 추천했다? 뭐 저는 전혀 뭐 능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에이스 켄트는 6세 마필을 합니다만 지난 2월 달에 국산마 4등급의 강편성에서 1분 28초대 1400을 정상적인 주로였죠. 건조한 주로. 정말 호기록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기록이면 4등급에 웬만해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단 직전에 좀 아쉬웠던 게 역시 짧은 거리의 포화주로 젖어있는 줄의 외곽 게이트는 그야말로 쥐약입니다. 막 모래를 맞는데 이게 모래만 맞는 게 아니라 비모래죠. 경력으로서 상당히 좀 실을 수 있는 여건이었고 결국에는 임다빙 뉴스가 최선 다하긴 했습니다만 여건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상적인 줄의 내추가 왔기 때문에 기록 경쟁력은 분명히 충분합니다. 웬만한 마필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12경주는 제가 A급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이번 경주의 분석이 확실하게 됐고 거기에 믿음을 가져볼 수 있는 축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두 번째 A급 승부처는 제12경주입니다. 13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400m 레이서도 있고요. 역시 뭐 외산마 4등급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마필들은 기본마들이다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단 예외가 있다라면은 8번 마이티지 이 마필은 신예 마필입니다. 3세 마필이고 두 번째 경주만에 우승을 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너무너무 좋았고요.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먼노 기수가 기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빅투아르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이 또한 나쁘지는 않습니다. 먼노 기수는 기승 정지입니다. 일단 8번 마필은 강력하게 압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고요. 자, 10번 신의 열매도 직전 대비 완벽하게 최근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6번 인듀런스가 국산 마필이고 5세 마필이란데 이 마필도 정말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기록이라든가 경주 내용은 꾸준한 모습이고요. 6번 마필. 자, 이외 마필도 이제 5번 남촌데이, 7번 파노라마선까지 가는 겁니다. 정리해 본다면 뭐 크게 이변은 없네요. 13경주 우리 이제 파노라마선은 부담 중량이 관건이죠. 이 마필은 강급을 하고 나서 두 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아직은 부담량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강축이 있습니다. 정리해봤을 때 8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0번, 6번, 5번, 7번 이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8번 축에 10번, 6번, 5번, 7번
무난하게 적중할 수 있는 경주로 판단됩니다. 14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이제 14, 15경주를 두 번의 승부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 24경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힘을 좀 실어봅니다. 은근히 이게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이 약간의 약점들이 좀 있습니다. 게다가 성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꾸준한 마필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상대를 압도할 마필이 있었다라면은 2등급 갔겠죠. 또한 중요한 게 3등으로 승급한 장상골드가 현재 인기 순위가 상당히 앞에 있네요. 인기 순위 2위입니다. 우승도 아니고 준우승도 아니고 3등으로 올라온 마필이 인기 순위 2위다. 그만큼 이번 경주가 주요 인기 마필들의 크고 작은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되고요. 자, 그에 따라 저는 이번 경주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있는데 1200의 거리 정말 좋고 전개 이점 너무너무 좋고 부담의 이점까지 저는 승부가 된다고 봅니다. 왜? 주요 인기 마필들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경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 14경주를 제가 오늘 6번째 승부로 아주 소중하고 저로서는 자신있게 준비했습니다. 14경주 오늘 준비된 6번째 승부처입니다. 마지막 경주입니다. 15경주 오늘 준비된 A급 메인 1등급의 1800m 레이스 대회를 장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여러분들,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딱 분석을 해봤을 때 최근에 이게 1등급에 좀 허점이 있는 게 부담 중량에 허점이 많습니다. 뭐 1, 2를 봤을 때 6월 13일 경주를 한번 볼까요? 이때 당시에 더건프와 브리가디어 제네럴 이 마필은 또 지난 5월 2일날 같이 경주를 치렀었죠. 그때 성적이 좋았습니다. 52를 집어주고 둘 다. 그런데 딱 보니까 직전에 둘 다 51을 집어주고 나왔네요. 반면에 그때 당시에 삼노커는 59를 집어줬고 강토마도 54.5. 이게 최근에 글쎄요 1등급의 능력 마필과 좀 떨어지는 마필의 갭 차이를 핸디캐퍼들이 좀 크게 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허점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지난 5월 2일 경주를 지켜보면 직전에 더건프와 브리가디어 제네럴의 동반 입상은 거의 뭐 예견된 그런 경주였고요. 여러분들 핸디캡 경주가 뭡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그 능력차를 동일하게 만들고 우승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게 핸디캡 경주의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나 직전에 51을 짊어진 두 마리의 마필들이 동반 입상이라면은 제가 볼 때 이번에 핸디캡이 글쎄요 적절했을까 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 뭐 저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번 경주도 그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졌습니다. 분명히 되는 마필인데 여전히 저평가. 반면에 예전에 잘 뛰었지만 최근에 등짐에 허덕이는 마필들이 또 고부담 중량 기회로 보여지고요. 15경주 그 부담 중에 따라서는 무조건 승부가 될 수 있는 경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은 제 15경주에 자신있게 넘게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데뷔를 장식할 수 있는 경주 15경주 A급 메인 마지막 승부로 볼 수 있는 승부처입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방송 모두 마치고요. 서울방송 15개 경주가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데 저 또한 준비한 것만큼 정말 지루하지 않게 15개 경주 숨도 안 쉬고 진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붙어볼만한 레이스가 많이 있고 오늘 여러분께 공지를 드렸던 승부 경주 1, 3, 5, 8, 12, 14, 15 특히 8경주, 12경주, 15경주 A급을 포함을 해서 이 7번의 승부처에서 승부를 볼 수 있겠고 자, 2회 경주도 풀어드린 만큼 여러분들
꼭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많이 풀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막바지 더위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고요. 이번 주 경마일시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15금 경마TV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는 상당히 힘이 되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